셀트리온, 램시마 SC에 이어서 유플라이마 전환 환자 데이터 공개, 미국 유플라이마 24년 기대해도 되나, 셀트리온 화요일 플러스 4.74% 상승, 제약은 플러스 9.03% 상승세를 보입니다. 두 종목 모두 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여주면서 장대 모양의 양봉의 모습을 오랜만에 연출을 시킨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의 경우 1월 중순 이후 기간 조정 가운데서 오늘로서 네 번째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요. 지난 세 차례의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는 그 이후 주가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때 상황은 기간 조정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제는 기간 조정도 충분히 거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을 엿보여주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약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이 되는 것이고요. 셀트리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445억의 매수 우위, 기관들은 186억의 매수 우위를 보인 상황. 제약 역시 기관 외국인 모두 매수인데요. 외국인들이 41억의 매수 우위를 보인 모습입니다.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또한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호전,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 움직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유럽 학회에서의 램시마 SC의 연구 결과 발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상황인데요. 사실은 지난주 유럽 학회에서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에 대한 데이터 공개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이야기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살펴보면서 과연 작년에 실망이 컸잖아요. 유플라이마가 올해는 미국 시장에서 기대를 해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저께 회사 측에서 보도자료를 내면서 유럽 학회에서 램시마 SC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어저께 램시마 SC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오늘도 계속적으로 램시마 SC의 긍정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언론들이 계속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출시를 앞두고 있는 미국에서 진펜트라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정폭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이번 유럽 학회를 통해서 램시마 SC, 진펜트라는 장기적인 치료 시에는요, 내시경적 관해, 즉 완치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엿보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요. 또한 실제적인 환자들에 대한 리얼 데이터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진펜트라가 미국에서는 IBD 분야의 신약으로서 기대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셀트리온은 오늘 램시마 SC의 유럽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신청을 했습니다. 크론병 소아 환자를 위해서 글로벌 3상 임상에 대한 신청인데요. 기존의 적응증에서 추가를 시키는 것이죠. 소아 환자에 대한 크론병 적응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유럽 학회를 통해서 진펜트라는 준비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단 이제 영업적인 측면, 마케팅 측면에서 실제적인 현장에서의 매출은 언제부터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출시일은 2월 29일이긴 합니다만 3월부터 바로 매출액이 오른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 한두 달 정도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미국에서의 진펜트라는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즉 IBD,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신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판매 가격이라든가 PBM 등재 여부, 그리고 판매 전략,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3월달 주총에서 회사 측에서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이번 유럽 학회를 통해서 램시마 SC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유플라이마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워낙 램시마 SC 이야기 때문에 유플라이마가 가려버렸는데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의학뉴스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유플라이마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보고를 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다른 아달리무밥 제제에서 유플라이마로 전환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서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요. 만족도, 즉 유플라이마의 만족도에 대한 결과와 또한 유플라이마의 주사에 대한 내약성을 평가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유플라이마로 전환을 한 이후에 3개월 시점에 4분의 3, 즉 75.4%가 만족을 했으며
특히 이 중 62.5%는요, 기존에 맞던 치료제보다는요, 훨씬 유플라이마가 안정적이고 만족도가 더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주사 관련 내약성은 28.9%에서 3개월 후에는요 57.7%로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좋아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유플라이마로 바꾼 이후에 첫 번째 주사에서 통증이 크게 감소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밀도라는 것은 저농도가 되는 건데요. 저농도 아달리무밥 제제에서 유플라이마로 전환을 한 이후에 만족도는 더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지금 유플라이마를 포함을 해서 미국에 출시되어 있는 9개의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제품 가운데서 고농도는요 3개에 불과합니다. 저농도 제품들보다는 고농도 제품들이 훨씬 좋은 것이고 유플라임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가 유럽에서 진행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휴미라의 바이오 시밀러 9개 가운데서 고농도 제품은 3개에 불과한 것이고 고농도 제품 중에 하나인 유플라이마가 내약성도 훨씬 좋았고 그 이야기는 약효가 저농도보다는 좋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바이오 시밀러에 비해서 통증 또한 크게 감소됐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유플라이마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유럽에서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제품에 대해서 비교해 가지고 임상을 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데이터도 미국 시장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작년 7월 달에 8개의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이 출시가 됐고 작년 1월 달에는 암제비타가 또 출시가 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9개의 바이오 시밀러가 작년에 출시가 됐지만 완전히 기대 이하였죠. 작년에는 오리지널인 휴미라가 시장 점유율을 든든하게 97%로서 지켜내는 모습이었고 9개 바이오 시밀러 모두 다 합쳐봐야 3%의 시장 점유율밖에 안 된 것이죠. 철옹성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휴미라가요 있었긴 합니다만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공략을 해 나갈 것인가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PBM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9개의 바이오 시밀러들이 각각 어떤 PBM에 등재가 되었느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만요. 또한 중요한 것은 PBM들이 오리지널사인 휴미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등재한 상태로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등재에서 제외시킬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는데요. 작년에는 대부분의 PBM들이 오리지널인 휴미라를 등재에서 제외를 시키지 않고 계속 놔뒀단 말이죠. 그런데 CV에서 케어 마크에서 올 1월 3일 날 발표한 내용을 핵심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2024년 4월 1일부터 오리지널인 휴미라를 대부분의 선호 처방진 목록에서 제외하고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를 등재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죠. 그래서 PBM 회사인 CV에서 케어마크 사보험 시장 쪽에서는 PBM 중에서 시장 점유율 1등이잖아요. 공보험 쪽에서는 3등을 차지하고 있는 CVS 케어마크가 되는 것이죠. 사보험 쪽에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CVS 케어마크가 오리지널인 휴미라를 등재해서 제외를 시키게 되면요, 2위 업체, 3위 업체, 그 외에 다른 PBM 업체들도 오리지널인 휴미라를 제외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 틈을 바이오 시밀러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측면이고, 그렇다면 9개 바이오 시밀러 중에서 무엇이 들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 케어마크는 산도스 쪽을 선택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PBM 업체들 쪽에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는요, 공보험 쪽에서 1위 업체인 옵섬 RX에 이미 등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사보험 쪽에서 한두 군데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등재가 된다면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9개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 9개 바이오 시밀러 가운데서 고농도 제품은 3개에 불과한 것이죠. 유플라이마가 고농도로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의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고농도 제품이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휴미라를 맞는 환자들의 85% 이상이 고농도 제품, 휴미라의 고농도 제품을 투여를 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PBM 쪽에서 공보험뿐만이 아니고
사보험 쪽에서도 우리가 상위권 업체에 하나 등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상호 교환성입니다. 상호 교환성은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의사의 처방 전에 오리지널인 휴미라다 이렇게 처방약이 나왔지만 이것을 무시하고 약국에서 약사들이 휴미라의 바이오 시밀러, 상호 교환성이 허가가 된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처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상호 교환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상호 교환성에 대한 FDA 허가가 나오게 되면요, 유리할 수밖에 없다.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도 이미 상호 교환성에 대해서는 신청을 완료를 해놓은 상태죠. 올 1월 10일 날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빠르면 10월 정도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농도이면서 상호 교환성 이 두 가지가 겸비가 되면은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상호 교환성이 허가가 난다고 봤을 때는요, 고농도이면서 상호 교환성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는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와 삼성 쪽에 하드리마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는요, 고농도이면서 상호 교환성을 겸비를 하게 되고 또한 현재 세 가지의 용량이 다 허가가 났기 때문에 제품 측면에서는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영업적인 측면에서 PBM 쪽에 판도 변화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도 4월 이후부터 판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와 편성해서 유플라이마 역시 사보험 쪽에 PBM 등재 여부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24년 올해 전체를 봤을 때 유플라이마도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NH증권에서의 전망을 보시면요, 2024년에 유플라이마에 대해서 북미 쪽에서 유럽과 합쳐서 4,100억 정도의 유플라의 매출을 24년 올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 측으로 봤을 때는 유플라이마에 대해서 약 5,100억 정도를 예상을 하잖아요. 이것은 PBM 등재 여부가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는 앞으로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4.74% 상승을 하면서 오랜만에 19만원 선 위로 올라온 상황인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연 3일째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는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짐 펜트라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24년 올 한 해 전체를 봤을 때는 미국에서의 짐 펜트라와 그리고 미국에서의 유플라이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오느냐가 합병 셀트리온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대감을 가지면서 살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월 한 달은 어쨌든 양봉의 모습으로 마감이 돼 준다면은 1월 달의 음봉의 조정 이후에 양봉을 옆에 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월봉상으로는 1단 상승 이후에 2단 상승의 출발의 모습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길게 보면서 24년 올 한 해 전체를 봤을 때 지금 가격대는 어찌 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